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30일 두산 인프라코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잠깐 보면요.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상승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쌍매수로 들어오면서 좀 좋게 마무리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하락 추세를 디디는 듯한 모양이었어요. 고점을 이제 점점 낮추면서 옆으로 이제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이번 주, 그 다음에 저번 주 말부터 해서 양봉으로 서서히 들다가 오늘 이제 조금 쌍바닥 형태로 다지면서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하락 추세에 대한 모양을 위로 들면서 61선 위로 자리를 잡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요. 조금은 이제 찝찝한 점은 다시 한번 이제 이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채권 시장이 미국 10년물이 또 1.76%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달치로 본다면 이미 전 고점, 요때 이제 고점을 넘어버렸고요.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1.8%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채권 금리가 오르니까 이제 기준금리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이제 은행주, 네, KB금융과 같은 금융주들이 또 상승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유동성 시장에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네,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위험 자산으로부터 돈이 빠져나오고 그 자금들이 이제 은행이나 이 채권 시장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신호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신호들을 좀 계속 포착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선물도 보시면 나스닥 선물이 또 내리고 있고요. 다우존스는 약간 약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보다는 네, 이 채권 시장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채권 시장의 상승은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급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보다 빨리 올라간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주의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요. 네, 두산인프라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아가 또 막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약간 설레는데, 아쉽게도 이제 막 이제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봉이 좀 나왔고요. 음봉이 나와서 잠깐 쉬어가기 위한 그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때와는 좀 다른 것이 이제 꼬리 달린 음봉이 나오면서 뭐 거래는 크게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차익 매물을 쏟아내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지금 계단 형식으로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두산인프라코아도 지금 며칠 정도는 이 정도에서 계단으로 버티던지 아니면 살짝 이제 내려가면서 5일선이나 21선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까지 뭐 그렇게 횡보를 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를 보시면 외국인이 특히 이제 많이 매도를 좀 한 것 같고요. 117만 주 정도 매도, 기간은 거의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한 이틀 정도 매수한 거를 네, 매도를 했고, 근데 아직까지도 많이 매수해 놨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기간이 지금 거의 나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오늘 이제 뭐 두산인프라코아는 거의 매수하지 않았네요. 자, 그래서 두산도 그렇고, 지금 오늘 보시면 두산도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제 조금 잘 올라가다가 음봉이 나왔고, 투자자를 보시면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그룹들이 지금 잘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뭐 당연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충분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요 정도 대비해서 벌써 단기간에 지금 30%인가요? 30%가 아니고 40%까지도 오른 것 같은데, 일단 두산 인프라코아는 핵심적인 것을 보았을 때는 여기 오랜 기간 동안 갇혀있던 구간을 뚫어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 원대로 완전히 진입을 해버렸고, 주봉을 보더라도 네, 매물병이 높던 요 지점, 네, 요 지점 정도를 이제 도전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쉽게 이제 좀 보안 마무리를 좀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요 정도를 이제 계속 터치를 하다가 한 번은 이제 뚫어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월봉상으로도 완벽하게 쌍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지금 이번 달에 생각보다 양봉이 길게 나와가지고 4월 달에도 한번 그렇게 나온다면 좋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는 사실은 저는 합병 전에 많이 오르기보다는 합병 이후에가 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현대 인프라코어가 되었을 때 특히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어제도 이제 100톤 굴착기를 새로 개발을 해서 이제 시장에 납품을 하고, 납품을 하자마자 바로 이제 매수 입찰 요청서가 와가지고, 네, 매수 의향서죠, 의뢰서, 네,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판매를 좀 했다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로부터,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위험한 상태인 것 같고,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기가 살아나긴 하는데, 확실히 이제 살아나면서 이제 건설 경기도 좀 살아나면서 건설 중장비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면서 그 두산 인프라코아가 지금 이제 수혜를 많이 입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두산 팝켓도 수혜를 많이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시장 상황이 조금은 지금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 두산 인프라코아나 두산중공업이 합병 이슈로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생각보다는 이제 이 증시 코스피가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월봉상으로도 이 상승률이 점점 저하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거래량도, 일거래량도 코스피가 많이 죽었습니다. 이전보다 많이 죽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이 네, 이제 금리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두산 인프라코아는 결국에는 합병 이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원하신다면 저는 이제 좀 들고 가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단기 스윙으로 오셨다면 요쯤에서 한번 익절을 하시고 좀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보다가 대응을 하시는 것도 맞다고 보고요. 자,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천주를 받았을 때 두산중공업 470주죠. 470주 받고 두산 현대인프라코아 311주를 받기 때문에 이건 이제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천주를 지금 이렇게 올랐을 때 팔고 이 기회비용을 살려서 뭐 다른 데를 투자를 할지 아니면 합병신주 발행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두산인프라코아가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 지금 많이 오르긴 했는데, 차곡차곡 이제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막 뭐 2만 원 단번에 가고 이렇게까지는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래 이제 좀 이 분할이 되고 나서의 시너지를 고려해 봤을 때는 들고 가볼 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장이 되었을 때 분명히 초반에 좀 주가가 좀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두산중공업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인프라코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니까 잘 판단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산인프라코아 공매도 잔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주나 상환을 했을까요? 오늘은 10몇만 주 네, 정도 상환을 했네요. 그래서 826만 주고요. 생각보다는 네, 많이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이제 이 공매도를 상환해 나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공매도가 상환이 확실히 필요하다 보니 쇼커버링이 들어오다 보니 두산인프라코아도 단기간에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공매도 잔고도 좀 유의 깊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산 인프라코아의 대차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를 볼까요? 1590만 주, 뭐 거의 뭐 변동이 없고요. 오늘도 이제 외인 추정 118만 주긴 한데 외인 당일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9% 근처에서 외국인이 꽤 매집을 한 상태, 그리고 기관은 매집을 한 뒤에 매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아는 저는 두산 중공업과 함께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산 마켓도 뭐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오래 기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분할하고 나서 각각의 이제 길을 갈 때 시너지가 발휘가 될 거기 때문에 더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괜히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2만 원까지 설정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